그러니까 왜 리그랑 맨시티랑 싸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프리미어리그가 최근에 셀러리 캡 도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째서 도입하는 거냐면서 막 사람들은, 여론들은, 여러분도 그렇고 나한테 라이브 채팅창으로도 그렇고 계속 이들을 규탄하죠. 비판하고. 왜 그래? 그만해. 자제해. 솔직히 저도 그냥 처음에 도입한다 그랬을 때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어차피 오래 걸릴 거니까 나중에 하려고 했어요. 컨텐츠화를. 왜냐면 지금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영상이 아닐 것 같아서. 근데 프리미어리그 지금 보면은 이거 셀러리 캡 도안에 관해서, 앵커링 제도 도입에 관해서 투표를 통해서 이미 국회에서 법안 통과하듯이 몇 팀이 찬성을 하면은 통과가 된다. 즉 공식적이고 아주 일촉즉발의 사태까지라고도 충분히 볼 법한 절차까지 진행이 확정된 상태였거든요. 물론 지금 7팀이 찬성하고 12팀이 반대했다고 듣긴 했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들어가는 건데, 이 PL팀들이 앵커링 제도를 막는 건 성공은 했어요. 그러니까 즉 셀러리 캡이라고 부르게 되는 그 앵커링, 물론 구조는 좀 다르지만 약간 셀러리 캡을 도입하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이 앵커링 제도가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따가 그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그 앵커링 제도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점이 사소하게 다르냐, 이게 하위권의 최하위 팀 20등의 중계권료 그 곱하기 5 5배, 이것만 모든 클럽이 쓰게 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즉 뭔 말이냐면, 빅6 너네 중계권 더 떼가지고 아래쪽 애들한테 더 줘라,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빅클럽 죽이기 한다는 거랑 전 똑같이 받아들여지거든요. 제가 뭐 확증 편향처럼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빅클럽들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취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이 셀러리 캡 문제가 생각보다 발등 앞에 있는 등불, 그러니까 완전 눈앞의 문제로 다가오긴 했으니까 이제 다뤄볼 거예요. 이에 관해서 이게 옳고 그른가를 감히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프리미어리가 셀러리 캡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지금 그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터뷰도 있냐면, 스카이 스포츠에서 바이에른 뮌헨의 회장이 이러다간 다 죽어, 연봉 상향제가 필요하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어요. 선수 연봉과 이적료는 일부 분데스리가 클럽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 FC 바이에른 뮌헨 회장이 이 문제에 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이너 회장이죠. 솔직히 말해서 선수 연봉에는 상한선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어떻게 적용할지는 더 복잡한 문제다. 왜냐면은 이게 원칙적으로 선수와 에이전트 수입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적료만 인플레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수들 급료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의 모든 구단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해외로 나가는 빈도가 잦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잉글랜드 내에서만 투어를 마무리하는, 프리시즌 투어를 마무리하는 팀 별로 없어요. 웬만해서는 개나 소나 아시아 가고 개나 소나 미국 갑니다. 왜? 거기를 가야 돈이 벌려요. 맨유도 실제로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패배한 직후에 아시아 투어 갔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현금 수급에 관해서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 시급함이 있고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이거 갔다가 컨디션 문제 때문에 부상 나올 수도 있어. 어느 해외 출장권 때문에 과업을 놓쳤던 바르셀로나 18, 19 시즌 무패여서 놓쳤잖아요. 그때 레반테한테 5대4로 져가지고. 그런 것처럼 해가 될 수는 있으나 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까지 하는 이유, 이 바이에른 뮌헨 회장이 지적한 문제처럼 선수 연봉의 상한선이 없고 계속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해야 하는 구단의 측면에서 더 많은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외부 활동을 늘려가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관해서 이 약간 한계점을 느낀 거죠. 바이에른 뮌헨 회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구단 회장 모두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바이에른 뮌헨 회장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목소리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나왔고, 아무래도 이거를 근거를 삼아가지고 이 셀러리 캡과 앵커링 제도라는 거를 한번 도입을 시켜보려고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제도 자체는 근거가 있고 좋다고 보여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왜냐면 절대 악이란 건 없다는 주의. 왜냐면 절대 악이라고 특정 대상을 함부로 규정 짓는 순간 인간의 사고 회로가 닫힌다고 생각해요. 시야가 좁아진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쇄살인 이런 건 당연히 씨발 절대 악이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충분히 논쟁이 될 법한 것들은 논쟁을 하다 보면 더 나은 해결책으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장단점이 있는 문제란 말이야. 결코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면 난 이건 솔직히 말해서 페미니즘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왜 페미니즘에 가깝냐? 페미니즘 사람들이 규탄하는 게 뭡니까? 이상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좋다. 근데 그게 지켜지는 꼬라지로 못 봤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제도 지금 보면은 되게 대의를 위하고 이 건전함을 위하고 이게 맞는 거고 축구의 본질에 맞추고 이런 신용을 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프리미어리그가 이렇게 재정적인 그 규제를 가한다거나 했을 때 구단의 재정들이 건전하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되게 리스크만 엄청 늘어나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지금 숨을 못 쉬겠는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생존
비전에 관해서 계속 탈출구를 찾으러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지. 이게 뭐 모두를 위한 규정이라고 하고 정말 올바른 제도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지금보단 적게 나와야 돼요. PSR로 인해서 고생한 팀들 좀 적게 나와야 된다고. 아스톤빌라가 대표적으로 이번에 이 재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이 규정으로 인해서 이적 시장을 거의 못 보냈다시피 했고요. 제이콜 램지라는 로컬 보이를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사건이 나왔고, 며칠 전에 다뤘던 뉴캐슬 같은 경우에도 앤더슨 원치 않은 채로 팔았어. 안 팔고 싶었겠지 당연히. 왜냐면 걔 별명이 애초에 조르디 마라도너였어요. 그 뉴캐슬 내에서 축구 잘하거든. 윙어에서 잘했었거든. 그런데 판 이유가 뭡니까? PSR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막고 있는데 정작 구단들은 괜찮아. 이 FFP에 관해서 사람들이 논평했던 거랑 똑같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 PSR도 똑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의문점 중 하나가 인플레를 왜 두려워하는가. 저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가 결국에는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인플레가 일어나면은 방금 바이러맨 회장이 뭐 이렇게 본인의 서름이나 고통에 관해서 조금 공감해주길 바라면서 인터뷰를 하기도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시안 투어를 하든 미국을 공략을 하든 해가지고 하잖아. 그거를 못하는 팀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좀 약자멸시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징징거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물론 징징거리지 않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약간 저는 그런 측면도 보여요. 본인들이 건전하게 운영을 못했고, 본인들이 스카우팅 미스를 했거나 돈을 제대로 못 썼으면서 애꿎은 사회를 탓한다 이러면서 그 법안을 바꾸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7팀의 찬성표가 나온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 중에 한 팀쯤은 이런 사례가 있을 거다, 이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한테 또 들어가는 의문점이 뭐냐면, 이 샐러리 캡이 애초에 장점이 뭐냐면요, 장점을 알아야 도입시키는 이유를 알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적은 철저한 경쟁 균형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same old story, 뭐 누군가가 독주 계속하면서 리그 자체가 재미없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좀 방지하고 싶어요. 왜냐면 결국은 리그가 재밌어야 이 컨텐츠, 프리미어리그라는 컨텐츠가 잘 팔리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되게 재미없었잖아. 왜냐? 리버풀 우승 확정적, 챔피언스리그 경쟁 중구난방, 경쟁 팀들의 네임밸류를 봤을 때도 메이저한 팀들의 생각보다 없어. 우리나라 빌라 팬 많아요? 뉴캐슬 팬 별로 없죠? 근데 정작 이 티켓을 애초에 노렸어야 됐던 팀들 어디 있어요? 토트넘하고 맨유 15등 17등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완전 양극화가 돼가지고 리그 자체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물론 사실 토트넘과 맨유가 이렇게 받게 된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본인들이 못해서 박은 게 더 크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되는 거, 그리고 리그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 그거를 막기 위함이라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했던 거, 리그 전체의 재정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세 번째가 강력한 수익 공유 제도와의 결합. 그러니까 자금 재분배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스포츠에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약간 다큐멘터리 많이 찍거나 뭐 이런 거 OTT 사이트랑 협업해가지고 영상화 시키는 거. 그래서 샐러리 캡은 분배받은 수익을 더욱더 선수단에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구단주가 좀 더 빼가는 돈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단주가 빼가는 돈이 늘어나게 되면은, 지금 이번에 그 어디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브리그 지금 최하위 팀에 마이너스 승점 11점인 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단주가 투자를 아예 안 하고, 글레이저처럼 투자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방치만 해놓는 형태를 막을 수가 있대요. 샐러리 캡 해놓으면은. 샐러리 캡 안에서도 뭐 구단의 수익을 일정 부분 반드시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구단 쪽에 스폰이 붙었으면 반드시 몇 % 떼야 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미국 스포츠 쪽에서 이 샐러리 캡을 샐러리 캡을 만드는 이유 중 하나가 됐는데, 근데 이게 특이점을 살펴봐야 되는 게, 미국식 스포츠랑 유럽식 스포츠의 차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 미국식 스포츠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이건 확실히 알아. 폐쇄형 리그예요. 승강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 리그 내에서. 그래서 탱킹이란 표현도 있고요. 탱킹을 통해서 드래프트 1픽을 따오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게 샐러리 캡이 이런 리그에 도입이 되면은, 심지어 드래프트 픽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낮은 팀한테 줘버리면은, 이 폐쇄형 리그에서는 개판이 이루어지면서 재밌긴 하지만, 애초에 프리미어리그는 밑으로 많이 뚫려있고 20몇 부 리그까지 따라락 뚫려있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라는 되게 특이한 국제대회도 있으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라리가 있지, 뭐 리그왕 있지, 뭐 세리아 있지, 분데스 있지, 여러 개 다 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이 샐러리 캡들의 장점 같은 거 다 설명했잖아요. 지금 보면은 건정성 확보된다, 경쟁 균형된다. 여기서 반론할 게 뭐가 있냐면, 경쟁 균형 얘기했잖아요. 지금 프리미어리그 순위표 볼까요? 좀 프리미어리그 쪽에서 어떤 이유로 이 샐러리 캡을 도입하려는지가 참 궁금해진 이유 중 하나인데, 씨발 니들 눈에는 이게 경쟁 균형이 아니에요? 야 봐봐요. 2등 22점이고 9등 18점이야. 심지어 크리스탈 팰리스 몇 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2등이었고요. 썬더랜드 4등에 있습니다. 이보다 평등한 리그가 대체 어디에 있어요? 샐러리 캡은 왜 있어야 돼? 일단 이런 의문점이 들고, 그리고 재정적 건정성, 안정성을 말하는데 오히려 PSR이라는 제도, 이런 제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스터라든가 아니면 뭐 PSR 제도 때문에 억지로 누군가를 팔아야 되는 현상,
이런 것들에 제약이 생기고, 심지어 이 구단들 지금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PSR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너네 구장 지은 거 있잖아, 이번에 힐 디킨스 파크 지은 거, 그 구디스 파크에서 이전하기 전에 그거 지었던 거 비용 처리시킬 때 구단 장부에 기록하게 했대요. 근데 에버튼 쪽에선 내가 알기론 그거를 구단이 지출하는 순수 지출에 넣는 게 아니라 조금 어느 정도 특혜를 받으면서 시설을 지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약간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프리미어를 그렇게 인정 안 해준다고 하면서 얘네 승정 삭감시켜버렸어요, 바로. 그러니까 뭐 건수만 보인다면 바로 징계 때리는데, 지금 PSR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규제를 먹으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심지어 프리미어리그는 중계 권력 균등 분배를 통해서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고 재밌는 리그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프리미어리그에 지금 트래픽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왜 바꿀까? 목적성이 뭐지? 목적성이 상실됐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난 여기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데이를 위한 틀에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냥 안 입고 온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드는 의문점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왜 구단들을 탄압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자연 방목을 시켰을 때 달걀하고, 마당을 나온 암탉처럼 양계장 그 기계형 시스템 막 개돌려가지고 막 뭐 달걀 빵빵빵빵 쏘게 하는 거, 낳게 하는 거, 그 시스템을 달걀하고 신선도가 다르다고 하잖아, 실제로.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 냅두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심지어 이거를 외부에서 수입을 해와. 그러니까 외부에 좋아 보였겠죠. 실제로 농구에서 스위칭이라는 시스템이 탄생하기도 했고, 펩도 수구, 농구 많이 보고 생각보다 다른 스포츠에서 얻을 게 많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게 무조건 도입하는 게 모카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익자 선생님의 모카씨처럼 정말 이 조직을 완전 살기 좋게 해주고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게 그냥 반대로 황소개구리 될 수도 있어요. 생태계를 망치는. 황소개구리 지금 많이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한때 유행했잖아, 엄청 유명했잖아. 저거 잡으면 뭐 돈 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도 생태계를 망치고 다녀가지고. 저게 황소개구리가 될지 모카씨가 될지를 봤을 때 일단 황소개구리에 가깝긴 한데, 저거를 애초에 왜 데려올란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아까 구단들 억압하는 거, 그거 잘못했다가 10위 한번 나왔잖아요, 슈퍼리그 사태. 난 슈퍼리그 사태가 10위라고 보거든요, 일종의. 그런 식으로 탄압하게 되면 우리 진짜 못 산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조직을 이루는 구조가 프리미어리그가 원이 딱 있고 그 안에 점으로 구단들이 구성된 게 아니라, 이건 포도알, 그러니까 첼시, 맨시티, 아스날, 토트넘, 리버풀, 맨유 등등등등으로 구성된 얘네들이 있어야 있는 리그라는 걸 오히려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그라는 체제, 리그라는 조직의 주도권이 사무국이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름이 아니라 그 구단한테 있다라는 걸 보여준 케이스라 생각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둘은 공생관계야, 구단하고 프리미어리그는. 그래, 애초에 프리미어리가 탄생한 이유 또한, 풋볼리그에서 탈출한 이유 또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억압이 너무 세서. 이미 그랬던 전제가 있는 리그인데 똑같은 짓을 하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공생관계라고 하면 서로 해치지 않고 잘 살아가면서 서로를 도와도 바쁜 상황인데,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이상하리만큼 진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구단들의 성장을 억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그러니까 PSR도 PSR인데 이번에 맨시티 기소권도 그거 보니까 리그랑 맨시티랑 싸우는 싸움이 길어지고 있더만. 그러니까 왜 리그랑 맨시티랑 싸워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내 말은, 그러니까 빅시스 전부 반대했고 이 제도 뭐 기각됐고 알겠어. 근데 내 말은 저 움직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클럽하고 싸우려고 하지? 같이 이거를 해 나가서 뭐 같은 방향을 바라봐도 모자랄 텐데. 심지어 셀러리 캡, 이거 뭐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라리가 리그 성장 억제가 됐고 경쟁력이 상실됐어요. 실제로 지금 보면은 라리 같은 데 국제대회에서 지금 경쟁력 옛날만큼 합니까? 옛날에 유로파리그 4연패하고 막 비아레알도 우승할 때도 있고, 그에 더불어서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알레티나 비아레알 막 4강 간다거나, 알레티 결승 2번 간 적도 있죠, 심지어. 거기에 더불어서 바르셀로나 트래블하고 레알 마드리드 우승 딱딱딱딱 하고, 그리고 세비야도 챔피언스리그에 올라가서 막 16강 간 적, 8강 간 적 있잖아. 그런 면모가 요즘 많이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가장 대대적으로 많이 바뀐 게 셀러리 캡이에요. 21-22 시즌 종료 이후에 라리가 20팀 중에서 무려 15팀이 셀러리 캡 제한에 걸렸어요. 급진적으로 바꿨을 때 데이를 위한 척으로 하나, 근데 막상 얘들이 지키지 못할 룰들을 안겨다 주는 것도 있어. 데이를 위한 포장지를 써버리니까 그치 맞지, 그럼 뭔가 처음에 선뜻 제시했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막상 진행되고 보면은 피해 많이 보고요. 그 피해 많이 본 것에 관해서 뭐 관용이 있냐? 없어. 그냥 할같이 계속 그 아까 말했던 거 승천상가처럼 그냥 디버프 존나 때려요. 거기서 라리가는 이제 셀러리 캡 문제도 있고, 또 1대1 룰도 있잖아요. 1대1 룰에 복귀가 안 되면은 수익의 반밖에 못 썼나 뭐 그런 룰도 있고, 구단 운영의 경직성을 일으키기도 하죠. 제한적인 선수 영입, 수입이 너무 적어버리니까 진짜 싼 애들,
막 이제 남미 유망주도 못 누려요. 남미 유망주 개 비싸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 봐야 되냐? 막 아프리카 그나마 싸니까. 아니면 뭐 아시아 누리기엔, 아프리카 누리기엔 뭐 어느 협정을 통해서, 그래서 뭐 아프리카 국가의 선수들도 논이유로 취급되지 않고 들어오는 경우 있다고 하다만, 어쨌든 그런 국적의 선수들은 라리가로 진입을 못해요. 실제로 이강인 같은 경우도 논이유 커터 때문에 좀 고생 많이 했던 걸 기억하는데, 라리가에서 그 발렌시아에서 나올 때. 그렇게 되면 이제 보통 선수 수급원이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뉴스예요. 뉴스에서만 뽑아야 돼요. 뉴스에서만 뽑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외부 인력이 없잖아요. 트렌드세러가 안 돼요. 패치가 늦어. 라리가에서 롱스로인을 한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만큼 위력이 나오냐?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끄는 트렌드가 지금 국제전으로도 번지고 있어요. 실제로 보다 보면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롱스로인 나와요. 그러니까 높이 자신 있는 팀들. 근데 라리가 하위권들은 그 꿈을 못 꿔. 레알 바르샤나 알레티는 꿈을 꿀 수 있어도 걔는 돈이 없거든. 심지어 그래갖고 지금 발렌시아 이런 애들 돈 싸게 주고 사올 수 있는 애들 많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모스케라도 헐값에 사왔고.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다행히 라리가랑 다르게 중계 권력 구조가 확실히 하위권들이 먹고 살 수 있게끔 좋게 구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불만이고 그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돈을 많이 쓰게 되면요, 잉글랜드에 있는 자원들이 잉글랜드 팀들에 많이 못 들어가요. 생각보다 비중에. 이게 개소리처럼 볼 수 있겠지만 예전과 비교해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해외에서 유망한 애들 사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잉글랜드 색채가 사라져요. 그 구단에. 그래서 그 이번에 이스타TV 그 보스말린 영상에서도 그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각 국가대표팀들이 각 국가에 맞는 색채를 많이 띄고 있었다. 왜냐면 외국인 선수 등록 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 선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구단이 그 나라의 색채를 띄는 경우가 있었고,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다. 손소 변호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컬 팬들은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데, 근데 어느새부턴가 해외 자본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재정적인 규제가 없게 되면은, 이게 축구는 결국에 근본이 로컬 스포츠, 어느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게 원래 근본적인 정의가 맞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멀어지는 거죠. 독일의 50+1이 폐지가 안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거고. 이제 옛날에 웨잉 구단이라는 게 특별했으니까. 심지어 맞아, 당장 리버풀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선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난 시즌 리그 디펜딩 챔피언인데, 물론 아놀드가 나갔다 하더라도. 그때 좀 프리미어리그를 너무 까기만 했는데, 그나마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측면도 있을 거다. 결국에 돈이 되는 사람들은 로컬 팬들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팬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 글로벌 팬 한 명 한 명이 쓰는 돈하고 로컬 팬 한 명 한 명이 쓰는 돈하고 달라. 왜냐면 로컬 팬들은 결국에는 메가스토어랑 이제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바로 수익이 직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치데이 수익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고, 또 방송사들이 이제 실제로 높은 중계권료를 사가지고 유치하는 고객층들은 보통 다 유럽 쪽이죠. 수요층들이. 그래서 월드컵도 보통 막 유럽 쪽에 좀 시간대 최대한 맞춰주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클럽 월드컵 같은 경우는 유럽 시간대 맞춰줬고. 그래서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이거를 프리미어리그의 그 로컬 팬들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는 같은데, 근데 약간 방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약간 오히려 선수 매각에 능숙한 클럽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걔네들은 판매를 많이 하는데 구단주가 투입하는 현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균형이 다른 팀들과 맞아지거든. 지들이 더욱더 챔피언스리그 같은 걸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이런 제도 자체가 나는 개인적으로 갈라치기 조장하는 것 같아. 하위권하고 상위권하고 얘들이 계속 분리가 돼요. 입장이 다르니까. 그 교체카드 장수에 관해서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체카드 5장으로 늘리게 되면은, 옛날에 말 많았던 게 하위권 팀들을 반대했어. 왜? 우리는 벤치에 너네처럼 빅클럽처럼 벤치에 그 정도 퀄리티 선수가 없다. 그 정도라고 하면 어빌 90짜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빌 70이더라도 우리 스쿼드 평균 값에 어빌이 한 75더라도 적어도 한 69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69짜리 선수 5명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체할 때 너네는 주전보다 약간 떨어질 선수들이 많지만 우리는 주전보다 약간 떨어질 선수를 영입하려면은 재정적인 손실이 엄청 크다. 그 부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반대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위권과 상위권의 입장차가 다른 건들도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아마 셀러리캡도 될 것 같고, 나는 이게 지금 그래서 갈등 조장 요인 그거 말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실제로 현지에서도 많이 반대하고 있고, 이적료에 상한선을 두기도 한대요. 제도 중 하나가. 그러니까 연봉만 상한선을 두게 되면은 그나마 덜 할 수 있는데, 이적료 상한선도 두겠단 말도 있어. 이게 솔직히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적료 어차피 돌고 도는 유동자산이에요. 유동자산 돌고 돌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막아둔다 그래서 그 큰 의미가 있나? 물론 유동자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특정 시즌 한 시즌 아다리 잘못 걸리면은 빅사인 질렀다가 폭망하면은 강등됐을 때 큰일 날 수도 있긴 하니까, 뭐 그런 리스크를 어느 정도 절감하려는 의도는 알겠으나, 그러면은 그 상한선을 정해놨을 때 기존 선수들 매물들의 가치가 재배치가 돼야 돼요. 그 가치의 재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적이 적어지고 컨텐츠가 줄어들어요. 그럼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주목도가 오히려 내려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급여 상한선을 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리그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선수들이. 거기서 PSG나 거기서 레알, 바르샤 이런 애들이, 아니 유벤투스 같이 연봉이 없지 돈 좀 쓰는 애들이 갑자기 꼬드겨가지고 프리미어리그 막 그 주요 핵심 자원도 이탈할 수도 있어. 이렇게 따라라라 이렇게. 그 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나는 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왜 두려워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인플레는 어차피 일어나 계속. 그냥 그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한 수익 모델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성장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그 직접적인 대책을 안 내놓고 하는 말이라서 야 그렇게 따지면은 그 수익 모델 구축 못한 팀은 망하라고 뭐 이런 소리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느 환경에 놓여도 살아남으려면 결국엔 직면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샐러리 캡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샐러리 캡 되고 나서 샐러리 캡이 생겼는데 그 샐러리 캡의 상한선을 늘리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을 또 해야 돼요. 어차피 샐러리 캡 도입되면은 그럼 거기서는 그 고민 안 하냐고. 똑같이 고민한다니까요 어차피. 애초에 PSR 하나 컨트롤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샐러리 캡까지 도입해가지고 개판 만들겠다는 소린데 이게 절대 안 되지. 예를 들면은 뭐 선례가 훌륭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문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냥 그런 시끄러운 그 잡 문제들 일단 다 빼고 재정적인 제도 도입했을 때 어땠는지만 봐도 지금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PSR 하나도 지금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불안전한 요소가 너무 많은데 이거 컨트롤 제대로 안 해놓고 일 더 벌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리고 프리미어리가 진짜 무책임한 게 뭔지 아세요? 승점 삭감되고 아니면 누구 징계 먹이고 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아닌 말고요. 실제로 파케타 지금 FA 쪽에서 기소 물론 근거가 있긴 했겠지만 걸었는데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피해를 봤잖아요. 보상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그 FA 쪽이랑 엮여가지고 생각보다 보상을 못 받은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런 사무국의 일관된 태도를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대체 무슨 기대를 하고 뭐 무슨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요? 당연히 반감박간서지. 오히려 이거는 이성보다 감성적인 그런 완강한 반대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근데 그런 생각부터 들지만 근데 뭐 샐러리 캡을 도입하려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의견 자체의 마인드셋은 존중. 왜냐면은 이게 양 진영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정치도 보수랑 진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진보 다 죽여야 돼, 뭐 보수 다 죽여야 돼 이러면 나라 망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둘이 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게 이상적인 정치 이념이잖아요. 요즘 사회에서. 그런 것처럼 뭐 샐러리 캡을 통해서 뭐 샐러리 캡을 떼고 봤을 때 돈 규제해야 돼. 그 다음에 아니 돈 풀어야 돼. 이런 파가 있기 때문에 리그가 발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거 자체는 좋게 보는데 근데 이 반대 진영의 말 돈 규제해야 돼라는 말을 할 거면 규제를 똑바로 하고 나서 해야 된다. 선례를 보여라, 선례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프리미어리그 구단들 원래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해외 축구 모든 구단들이 원래 구단 가치 탑 10 있잖아요. 그 뭔지 알죠? 뭐 레알 마드리드 몇십 조, 십몇 조 해가지고 그 리스트 쫙 나와 있는 거. 원래 201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축구 구단 꽤 있었거든요. 4팀인가 있었거든. 지금 다 밀렸어요, 레알 빼고. 레알도 10위권 없을 수도 있어, 진짜. 그런 거 보면 전 세계적인 트렌드. 사실 이게 그 말 하잖아요. 나이키의 진정한 상대는 닌텐도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나이키가 아디다스랑 싸울 게 아니라 야외로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을 밖으로 꺼내와야 된다. 그 말처럼 지금 스포츠를 좋아하는 청년들의 IP가 청년들의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집단. 여기서 축구 파이가 있고 야구 파이 있고 농구 파이, 아이스하키 파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 파이 싸움에서 지금 PL이 밀린 건데 이 파이 싸움에서 주도권을 쥐게 하지 못하는 결단만 내리니까 난 답답한 거예요. 꼭 스포츠 분야여야 할까 다른 분야와 경쟁하면 되지 않냐고. 그럼 다른 분야랑 경쟁할 거면 더욱 자극적이어야 돼요. 카타르 월드컵 유입이 많았던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서사가 자극적이라. 축구 모르는 사람들도 메시는 알아. 근데 메시가 월드컵 우승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할 수도 있대. 여기서 설명이 간략하잖아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홍보할 때 봐봐요. 야, 뭐 데브라이너 키패스가 어쩌고 씨바 뭐 보면서 막 로드리가 발롱도르를 어째서 받았는데 관심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자극적인 그림을 많이 만들 거면은 스타들을 모아놔야 되거든요. 어느 곳에다가 자극적인 이 상황을 만들 거면은 프리미어리그 자본이 유입돼야 되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지금 절단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스포츠 분야가 아니라 스포츠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 스포츠를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기보단 관심 없어하는 사람들을 뺏어올 수 없다고 그 파일을. 그러니까 저 개념으로 보나 무슨 개념으로 보나 지금 이 제도가 대체 왜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이 싸움에서 샐러리 캡을 통해서 뭐 단기적인 대폭 상승을 한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그게 프리미어리그라는 이 시스템에 안 맞는다고. 황소개구리라고 저거 모카씨 아니라고. 차라리 그래 경기 커터제를 만들어가지고 30분 단위로 끊어서 한다. 아니면은 뭐 몇 초 룰을 만들어가지고 몇 초 안에 진행을 공격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걸 만들면 차라리 이해라도 해볼 아니 이런 걸 만들면 차라리 오히려 좋다고 봄. 그런 건. 그거는 이제 축구 이 시각미를 확실한 사실 뭐 제도적인 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상관없이 그냥 경기 봤을 때 재밌어야 되거든요.
시강미가 딱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즘 프리미어리그 보잖아요. 태클로 다 끊어. 그래서 3초에서 5초 이상 공이 가는 적이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마다. 그러면은 우리 가장 재미없는 경기 말할 때 뭐 있어요? 0대0 스코어도 0대0 스코어지만 파울 많이 불리는 거. 흐름 끊긴다고. 뭐 도쿠 드리블 하는데 우리 지금 얘가 제끼는 거 보고 싶은데 피파울 도루 이런 거 안 보고 싶잖아. 그냥 도쿠한테 개태클 들어가서 경기 끊겨요. 그럼 이제 그 올라오려던 흥분도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지금 주심 스탠스 자체가 파울을 권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경기 보면은 이런 속도감 있는 시간미가 떨어져요. 갈수록 이렇게. 솔직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세트피스 누가 관심 있다고. 물론 그만 매력도 있긴 하겠지만 세트피스 단점이 뭐냐면은 준비하는데 시간이 존나 오래 걸려요. 딜레이 걸린다고. 근데 거기서 막 쇼스로인 연결해봐. 여기 연결하면은 갑자기 그 흥분도 다 떨어져요. 내가 그래서 쇼스로인 싫어하는 거야. 그 롱스로인 준비한다고 하는 척 하면서 하는 건. 롱스로인 준비하는 척을 안 하다가 그냥 쇼스로인 연결하면은 그냥 빠르게 진행하는 구나인데 롱스로인 준비하는 척 하면서 뭐 롱스로인 준비할 때 선수 다 뛰어가나요? 아니야. 걸어가 천천히 들어가. 코너킥도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다가 공 닦고 비 오면은 그러고 던지잖아요. 근데 그럴 때 던졌을 때 성과가 별로여도 재미가 없는데 던졌을 때 길게 안 날아가고 짧게 줘버리면 그것도 재미없어. 짧게 줬을 때 골이 바로 안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셀러리 캠이 아니라 이런 걸 손보면 이해가 안 나니까 진짜로. 롱스로인 특별법을 만들거나 뭐 스포츠 제도적인 거에 변화를 가져와라. NBA 같은 경우에도 NBA 사무국 쪽에서 룰 수정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수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졸라 안 하려고. 프리미어리그가 아니라 피파구나. 피파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축구만큼 그 제도 잘 안 바꾸는 스포츠 별로 없단 말이에요. 진짜 안 바꿔. 그래, 애초에 NBA는 패치가 빨라요. 근데 프리미어리그 패치를 거의 안 하잖아. VR 같은 그런 진짜 십몇 년 단위에 한 번씩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소한 룰 패치 말고 뭐가 없으니까. 이 축구의 운영 방식이 바뀔 만한 룰 패치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3자가 봤을 때. 그러니까 축구에 관심 없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월드컵 왜 인기 있냐면요. 월드컵은 같은 축구인데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대표하는 대상이 달라요. 첼시,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PSG 다 어디 대표합니까? 각자 도시죠. 근데 도시 중에서도 도시 전체입니까? 아니에요. 도시 일부. 첼시는 심지어 거의 자치구. 첼시 뭐 동이라고 하나? 어쨌든 진짜 작은 구역이거든요. 첼시라는 그 지역 자체는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 지역 전체를 다 대표하는 것도 아니야. 마드리드 내에서도 레알 마드리드 좋아하는 파이 있고 어디 좋아하는 파이 이게 나뉘어요. 근데 월드컵은 내셔널리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기고 자식을 떠나서 우리나라가 빛나야 돼라는 게 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뭐 어떤 고통에 관한 서름이 있으면은 거기에 다 투영이 돼요. 그 축구에. 그래가지고 그 간절한 싸움이 재밌거든요. 개싸움이야. 사실 국가대표 축구가 클럽 축구보다 수준 더 떨어져요. 훨씬 떨어져요. 왜냐면은 이제 맞추는 합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 더불어서 부담도 달라. 난 국가를 대표해야 돼. 지금 국민들이 내 플레이 하나하나에 1일 1배. 근데 국민의 단위가 몇만 명이에요. 몇천만 명이고 진짜 많으면 1억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국가의 한정에서는. 그러니까 부담감도 심하고 그래서 간절함이 나오고 막 치열하고 이러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공놀이 이전에 그 분위기 때문에 재밌어하는 건데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접근 방식이 안 통하지. 국가적인 그런 간절함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랑 상업성을 떠나서 애초에 클럽 스포츠랑 다른 이유가 그거다. 그래서 이게 산으로 가는 게 계속 가는데요. 이번에 국가대표팀 월드컵 가잖아요. 월드컵 가서 난 솔직히 기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좆됐어요. 왜냐면 지금 방금 말했던 거 월드컵에서 이 라이트 팬들이 와 국가를 위해서 저렇게 싸우는구나, 축구라는 게 이런 매력도 있구나, 응원 저렇게 열심히 하네요, 막 진짜 120분 뛰었는데 저렇게 땀 뻘뻘 흘리고 아니면 뭐 붕대 머리에 감고 피 철철 흘리는데 뛰고 있네, 이런 거에 감명 받아가지고 넘어오려고 해요.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본인의 나라가 잘 나가거나 대회 자체가 뭐 한국이 못한다 하더라도 대회가 너무 재밌어. 메시 월드컵 우승 그 사건만큼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유입이 되면 누가 이득 봅니까? 나 같은 유튜버도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축구 산업 쪽에 뛰어든 사람들. 근데 이번 월드컵 국가대표팀이 일단 좆된 것 같아갖고 국가대표팀을 통한 유입은 적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좆됐어요. 이거 아마 많은 유튜버들 다 걱정하고 있을걸? 홍명보호 욕하고 얘네가 망하길 바랄까? 아니요. 지금 홍명보호가 비판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맞고 비판할 만한 거 인정하나 결국에는 홍명보가 그 사람들 목숨 다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홍명보라는 사람이랑 그 국가대표 선수단 26명인가요? 거기에 뭐 코칭 스태프 몇 명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 넘게 50명까지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단이 국가적인 축구 산업을 다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개 쫄려요. 나만 쫄리는 거 아닐까요? 국대 의존도가 큰 사람도 더 쫄릴 겁니다. 이게 쫄리는 이유는 지금 국가대표팀 표 매진되는 거 보면 진짜 좀 위기감 느껴지거든요. 세상에 월드컵보다 중요한 데 없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명백하고 이 티어는 절대적으로 안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는
어떻게 발전되더라도 월드컵을 못 넘을 확률이 99.9999%예요. 월드컵이 무조건 높아요. 최근에 파브레가스 인터뷰도 그러잖아요. 챔피언스리그 5번 우승하는 것보다 월드컵 한 번 우승하는 게 더 좋다. 라고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내 주변 동료들이 다 그랬다. 만나는 저쪽 다 물어봐도 다 그렇다. 나는 한 3번에 한 번 이렇게 교환되는 줄 알았거든요. 등가 교환이. 그러니까 챔스 3번에 월드컵 한 번. 이게 아니라 월드컵 한 번에 챔스 5번이래. 그 정도래.